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야기해 볼 내용은 미국에서 처음에 학생들이 돈 없이 이렇게 유학을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공통적으로 모두가 하게 되는 생각인데 세상이 원망스러워요. 저도 그랬습니다. 가진 돈 탈탈 털어가지고 미국에 유학을 왔어요. 근데 첫 학기 장학금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학기 장학금을 못 받으면은 내가 공부를 접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정말 가난했어요. 근데 저도 경험해봐서 다 아는데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이렇게 가난한 마음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세상이 원망스럽습니다. 저도 해봐서 알아요. 그래서 학교 가는 길에 저는 돈 없어가지고 지하철을 타고 왔었거든요. 당시에 이제 학교에 등록하면은 등록금에 지하철비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학교 학생증이 있으면 미국은 지하철을 공짜로 탈 수 있는 그런 걸 줍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지하철을 타고 다녔어요. 근데 지하철을 타고 공짜 지하철 타면서 창밖으로 고속도로가 있는데 고급차들을 몰고 막 지나다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막 그렇게 잘 살고 막 그런 게 나는 없는데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막 괜히 밉고 세상이 원망스럽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렇게 부자들이 밉고 세상이 원망스럽고 딱 그 감정 있잖아. 그 감정을 가장 많이 드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가난하고 학생이고 직장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근데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살살 부추기면서 정치적으로 이득을 보는 세력이 있는데 그게 바로 좌파 진보 정당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자들이 밉고 내가 너무 없는 것 같고 세상이 원망스러울 때 좌파에 한번 넘어가게 되면은 좌파들은 그들을 실제로 향상시키려는 계획을 안 해요. 왜일까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 실제로 부자가 돼버리면 자기 고객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좌파 진보 세력들이 거는 정신적인 어떤 알고리즘은 뭐냐면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서 던지는 메시지는 가난한 사람이 혹할 만한 메시지를 막 던져요. 뭐 예를 들면 우리를 지지하면은 보조금을 주겠다. 뭐 요런 거의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좌파에 한번 빠지면 계속 가난해집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학생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좌파에 빠지는 걸 되게 조심해야 돼요. 좌파에 빠지기 되게 쉬워요. 그래서 학생들 보면은 세상이 자꾸 원망스러우니까 그런 좌파 시위에 되게 많이 가담합니다. 그래서 좌파 시위에 가담하는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 가난한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지금 뭐 586 세대라고 하죠. 옛날엔 386이라고 불렸는데 지금 한국 기성세대들이 젊었을 때 좌파에 굉장히 많이 빠졌던 거예요. 지금도 경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이들도 좌파에 빠지기가 쉬워요. 근데 지금 젊은이들은 다행히 좌파에 안 빠지는 게 이미 한 세대 이전 기성세대들이 좌파에 빠져가지고 나라 다 말아먹고 있고 사회를 다 망가뜨리고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이제 다행히 20대들은 나는 좌파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다행이에요. 그런 거는. 근데 어쨌든 이 학생이 미국에 오면 좌파에 빠지기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좌파에 빠지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왜 좌파에 빠지면 안 되냐면 좌파들의 생각은 항상 이 세상을 원망하는 거고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거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자본주의를 이해한 후에 자본주의의 강점이 뭔지 깨달은 후에 그 자본주의의 룰이 뭔지 배운 후에 내가 어떻게 잘 살아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데 이 좌파 논리의 기본은 자본주의에 대한 밑도 끝도 없는 비판이에요. 그래서 자본주의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자본주의의 실패자들을 혹하게 만드는 논리이기 때문에 계속 자본주의를 원망하다가 결국 어떻게 되냐면 자본주의의 나쁜 것들만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자본주의 룰로부터 계속 벗어나는 마인드셋이 돼서 더 가난해집니다. 뭐 예를 들면 남들 1000만원 벌 때 나는 100만원 밖에 못 벌어요. 그러면 세상이 원망스럽잖아요. 그래서 좌파에 끌리면 그 좌성향에 끌려서 좌성향들이 하는 말을 더 듣게 되고 그 이론들에 자꾸 자기가 세뇌당하고 마인드셋이 변하면 변할수록 더 가난해져서 이제는 100만원도 못 벌게 되는 거예요. 90만원 밖에 못 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좌파 논리는 또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보조금 준다고 하니까 자꾸 중독되는 거예요. 내 수입은 계속 주는데 좌파는 보조금을 조금, 아주 많이도 아니야, 아주 조금 준다고 하니까 계속 중독되는 거예요. 못 헤어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좌파 논리에 빠지지 않게 굉장히 조심하시고, 가난할수록 사실은 자본주의의 룰을 배워야 돼. 돈이 뭔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일수록 우파 보수적인 성향을 가져야 돼요. 근데 가난한 동네 사는 사람들은 이 우파 보수적인 성향이 뭔지를 몰라요. 왜냐면 가난한 동네는 늘 좌파 진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수적으로 산다는 게 뭔지, 우파적으로 산다는 게 뭔지 그 개념을 몰라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일수록 부자 동네에 자주 가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서 살고 있을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서 하나 꿀팁을 드리자면, 뭐 부자 동네 집을 얻어 사는 게 가장 좋죠. 근데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렌트 싼 집에서 잠만 자세요. 학생이면 가능합니다. 뭐 아이도 없고 뭐 그런 상황이라면 가능해요. 그 렌트 싼 집에 살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 동네에서 생활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가난한 동네에서 잠만 자라는 거야. 침대에서 잠만 자고, 뭐 거기 집에 있는 냉장고나 식탁에서 뭐 간단하게 아침은 먹을 수 있겠죠. 근데 눈 뜨면 기본적으로 그 동네를 벗어나서 부자 동네에서 행동을 하세요.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든, 뭐 친구를 만나든, 뭐 슈퍼마켓을 가든, 도서관을 가든 일상생활을 부자 동네에서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뭘 배울 수 있냐면 부자들의 마인드셋을 배울 수 있어요. 아, 왜 자본주의에서 부자들이 왜 부자가 되는가를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자들의 그런 습성들을 보면은 좌파 미디어들이 비판하는 거랑 실제로는 다른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좌파 진보 사람들은 맨날 그렇게 뭐 가난한 사람들의 편에 서서 부자들을 막 욕하고 막 그러잖아. 부자들은 부도덕하고 막 욕하잖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상위 50%의 소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건전하고 매우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가 그 부가 정점에 이르러서 상위 1%에 정말 재벌이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사람이 좀 타락하는 거지. 전반적으로 중산층 이상의 상위 50% 정도에 속하는 소득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성실하고 올바르고 도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배울 게 많아요. 반면에 하위 50%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은 나쁜 습관이 되게 많아요. 뭔가 게으르고 뭐 안 하려고 그러고, 술 담배 좋아하고, 뭔가 되게 중독되는 패턴을 가지고 있고, 마약에 잘 빠지고, 뭐 그런 아주 안 좋은 습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동네 살면은 나쁜 거를 많이 배웁니다. 그러니까 눈만 딱 뜨면은 부자 동네에서 생활을 하시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차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아무리 가난해도, 내가 아무리 못 살아도 고물 중고차 한 대는 꼭 필요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미국 유학 가는 학생들이 저한테 댓글 많이 다시는 게 그거예요. 아, 저는 돈이 없어서 차를 못 사니까 가서 자전거 타고 다닐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을 경험 안 해봤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한국처럼 영토가 조그만하고 그러면 자전거 타고 생활이 가능한데 미국은 영토가 굉장히 넓어요. 아무리 자전거가 있어도 동네 슈퍼마켓 한번 가려고 하면 자전거로 막 30분 1시간 막 자전거 타야 돼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가난한데 힘들게 자전거 타고 다니면 세상을 더 따따블로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를 절대 타시면 안 돼요. 아무리 가난해도 고물 중고차 한 대 살 돈은 저축을 해서 미국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차 한 대 살 돈 없으면, 중고차라도 한 대 살 돈 없으면 미국을 아예 가면 안 돼요. 너무 돈이 없는데 힘들게 살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공산당이 됩니다. 공산당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차 한 대 정도는 살 수 있을 돈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돈은 모아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난한 학생이 바로 뭐 미국 대학원 붙었다고 가는 건 좀 별로 안 좋게 생각합니다. 그거보다 좀 회사를 좀 다니세요. 한국에서 돈을 모아서 어느 정도 미국에서 버틸 수 있는 돈을 마련한 후에 미국에 건너 가셔야 돼요. 그래서 미국에 좀 저렴한 동네 사시면서 잠만 자시고 부자 동네 위주로 활동을 하세요. 부자 동네 위주로 활동을 하고 동선을 항상 부자들과 같이, 부자들이 가는 슈퍼마켓, 부자들이 가는 도서관, 부자들이 가는 커피숍, 뭐 사실 돈 많이 안 들어요. 뭐 슈퍼마켓이 부자 동네에 있는 슈퍼마켓이나 가난한 동네에 있는 슈퍼마켓이나 물가 차이 거의 안 나고요. 오히려 부자 동네 슈퍼마켓이 더 싸요. 왜냐면 구매력이 있기 때문에 디스카운트를 많이 합니다. 물건을 많이 쟁여놓기 때문에 오히려 단가가 더 싸요. 자, 그리고 뭐 부자 동네 도서관은 공짜죠. 부자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니까 아주 좋죠. 돈 안 들어요. 커피숍? 커피 한 잔 부자 동네 커피숍이나 동네 그냥 가난한 동네 커피숍이나 가격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부자 동네 가서 활동을 하세요. 그러면 이 부자들의 마인드셋을 배울 수가 있어요. 아, 저 사람들이 왜 성공하는구나. 그러니까 가난한 동네 사람들이 계속 실패하는 게 뭐 롤모델이 없어서 그래.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는지, 어떻게 하면 부자들의 습성이 뭔지 모르니까 계속 가난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 동네를 자꾸 가보세요. 또 이게 어떤 논리로도 이용될 수 있냐면, 그래서 미국 유학을 가야 되는 거야. 미국이 잘 살잖아, 한국보다. 한국의 총구석에 살아봤자 배울 거 없어요. 한국 총구석에 그 가난만 있는 그 동네에 배울 게 없습니다. 배울 게 없으니까 그런 데서 살면 계속 가난해지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인 미국에 한번 딱 와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좀 잘 사는 동네를 딱 경험하면, 아, 이 사람들이 왜 잘 사는지를 알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좌파에 빠지면 안 돼요. 미국은요, 미국에서 좌파에 빠진 사람들은 다 가난합니다. 경제적으로 성장보다 분배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다 가난해요. 다 가난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좀 중산층 이상의 잘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본주의를 잘 이해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데 너무 또 부자가 되면 타락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자본주의에서 또 상위 1%에 너무 잘 사는 부자가 되면은, 미국은 또 그게 있어요. 이 굉장히 악해지는 게 있어요. 타락하면서. 그래서 또 상위 1%의 또 너무 부자들은 또 굉장히 악한 생각들을 또 하게 됩니다. 타락하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이상한 사이비 종교나 뭐 그런 거에 빠지고 막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자 중에. 그러니까 주로 이제 교주가 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최상위 그런 1%의 그런 부자들의 타락한 정신세계를 배우면 안 되겠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상위 50% 정도의 전반적인
그런 사람들은 매우 건전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상층 이상의 좀 잘 사는 사람들은 매우 건전하고 배울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 정신을 배우고 좌파에 빠지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겁니다. 요즘 같은 이 좌파의 시대에 한국의 어른들, 기성세대가 다 좌파잖아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배울 게 없어요. 다 좌파가 정의롭다고 가리키는 미디어와 학교 교육을 받으면 좌파가 됩니다. 근데 저는 답을 알고 있어요. 인생의 답을. 좌파에 빠지면 인생이 더 가난해져요. 지금보다 더 비참한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좌파에 빠지면 안 돼요. 좌파에 빠지면 안 되고 자본주의의 속성을 이해하시고 나의 능력을 키워서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야기 해봅니다.